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지금 그 화두가 우리 사회에 풍미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 자체가 원래 인성교육이어야 되는데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빼고 나머지는 그럼 교사들 40만 명 길러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무엇에 써먹으려고 하는가? 교사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뺀다면 교사들은 뭘 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제 발표의 핵심은 교사들 40만 명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의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만 학교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학교 안에서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시쳇말로 그 안고를 빼버린 그런 찐빵을 과연 교사들에게 만들려고 하고 그럼 그 안고는 누가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안고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걸 먹으면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병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어떤 길로 호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학교를, 교육 현장을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를 민주주의가 꼽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빼먹고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으면서 인성교육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배반이다. 반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교육법을 제가 보기에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주창해 오시고 우리 정 교수님이랄지 윤리학 쪽에서는 아니면 이 도덕교육 쪽에서 주장해 왔던 인성교육이 나름대로의 철학적 또는 윤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어 왔었는데 이 세월호 참사랄지 몇 가지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사건들의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인성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사일에 아마 얼마 안 될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을 잘 읽어보면은 만장일치로 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지만 그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그 안타까움의 핵심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여러 차례 반복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어디선가 모르는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 자리에서 함께 왜 이 배가 기울고 있는지를 왜 함께 토론하지 않았는지, 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대화가 왜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지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온 국민이 보는 그 방송을 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250명이 죽어갔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OECD의 그 행복 지수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맨 꼴찌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과연 인성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또는 이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 근본적 성찰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인성교육법을 제정하신 분들은 이제 원 의도는 그게 아닐 수 있었는데 우리 정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또는 그 법이 제정되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팔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면서 뭔가 이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매년 근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하겠지만 자살의 이유가 50% 이상 그 이상이 실제 자살하는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는 성적과
이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사실 이 성적과 학습 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저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어디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도 이제는 초중고등학생 죽어도 별로 이건 뉴스가 안 됩니다. 카이스트 대학생이 3명인가 연속 죽으니까 그때 뉴스가 좀 크게 됐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죽음에도 이제 그 무감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현장에 OECD에서 최하위인,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학급당 학생 수 35명, 40명이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는 정부의 의지도 또는 교육계 내에서도 그걸 크게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었는가에 대한 걸 한번 좀 다시 짚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었고요. 저도 아주 핵심적으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시대적인 메시지나 엄중한 어떤 명령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체로 세워야 된다고 보이고요.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한 발상이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과 시대 정신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지만 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교육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교육 철학의 전환에 대한 걸 명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교육계에서도 유행인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교실. 이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 와서 학교에 와서는 토론하고 뭔가 발표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있는 어떤 교과서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이 지식세계에서 선생님이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제는 선생님은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을 유발시키고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코디네이터 내지는 컨설팅 또는 뭔가 배움의 구조를 설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가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는지.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자기 사용법을 했던 걸 발표하다 보면 다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삶의 기술이 중심이 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인성교육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되면 마치 우리 교육 문제나 사회 문제가 풀릴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서 교육의 본질에 관한 걸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그걸 점검해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쟁 교육이 우리는 그냥 경쟁 교육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이 직업 세계에도 그렇지만은 교육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최고로 경쟁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수능 시험에 그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아이들의 평생의 운명을 가르지 않습니까? 공산지를 가려면은 공군장교 가려면은 수능 시험 성적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기술, 라이프 스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의사소통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삶의 기술이 이 교육의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학교나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져 준다 또는 학교가 아이들의 인성을 보장한다 이게 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지역의 마을의 다양한 자원, 인적, 물적인 그런 자원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뭔가 함께 힘을 모아내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인성교육 중에 한 부분 제가 알기로만 해도 이 프로그램이란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참 괜찮은 그런 외부 전문가들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협력적으로 함께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단기적으로 뭐 6개월 뭐 그 강사 교육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인성교육 강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하죠. 예. 마지막으로 전인교육을 외면하고 인성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현실인데, 우리는 학교에서 전인교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뭔가 거기에 필요한 돈을 대고 다양한 뭔가를 하는데 지금 그 집중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꽃이 필요하니까 빨리 조화를 만들어서 나무에 붙이자, 또는 빨리 벼가 자라야 되니까 심어놓은 그 모를 뽑아 올리자. 저는 그런 발상이 인성교육이라는 그런 그 말하자면 외피를 쓰고 지금 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인교육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되죠. 예.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추행이나 이런 그런 교사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교사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교사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라이프 스킬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으려면, 배우게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 교사들에게 40만 교사들에게 그 많은 월급을 주고 그 4년 6년 가르쳐가지고 교육해가지고 교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인성교육이 주체가 되도록 하지 않고 자꾸만 이 다른 말하자면 재원고의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인증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들고 누군가가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하겠다는 이 발상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 핀란드의 교육 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1972년부터 1992년까지인가 하여튼 근 20년 가까이를 핀란드 교육 개혁을 이끌은 분인데, 이분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을 만드는 곳이다. 좋은 시민을 기르는 곳이라는 거죠. 좋은 시민이 바로 뭡니까? 좋은 인성, 좋은 품성, 올바른 바른 인격, 민주주의적 태도, 민주적 태도를 가진 건강한 시민을 기르는 게 학교여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이른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교육이 아니라 일부 아이들을 길러서 뭐 하겠다는 건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 어떤 인간을 기른다? 예? 예, 이따가 뒤에 좀 나올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프레네라는 분은 오늘의 학교가 내일의 사회를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학교는 지금 제 맥락에서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을이 학교고, 우리가 가진 마을과 학교가 이 내일의 사회를 결정하는데, 내일의 말하자면 거기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고 내일의 사회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학교 전체를 통째로 좀 변화시키기 위한 이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자꾸만 미루고 자꾸 대직요법으로 뭔가를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요, 위에 홍익인간을 기른다, 이것은 교육법상에 지금 그냥 쓰여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기른답니다. 인간도 아니고 인적 자원을 기른다는 게 지금 근 20-30년 동안 되뇌어왔던, 특히 정치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되뇌어왔던 그거죠. 아까 에르케 아오의 그 언표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예. 일제강점기 교육 목표는 저거였습니다. 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가만히 있는, 독립운동하려고 일어서지 않는 그런 사람을 기르겠다는 게 그때의 교육 목표였는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도전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본 발표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대전환, 교육편의 대전환을 위한 큰 방향은 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회복이다. 예. 지금까지는 이 민주주의 아닌 것과 개인주의, 개별화, 점수 따기, 나 혼자였다면, 그다음에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회복하는 게 우리 이 교육이 크게 가야 할 이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인성교육의 논의도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인성교육의 논의가 흘러간다면은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분투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프리카의 이 우분투 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떤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저 앞에 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밑에 이 딸기 바구니를 놓고 아이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딸기 바구니 보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보여요. 그러니까 딸기 한 바구니 들어있는데 저기까지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에게 딸기를 다 줄 거야. 한번 뛰어가 볼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준비 땅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예. 혼자 막 달려가서 한 바구니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추듯이 천천히 가서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건데요. 이런 정신이 인간에게는 원래 이런 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과 서로 나눔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마치 본성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인간에게는 경쟁이 진짜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걸 강조해오고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시켜왔던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 중에서도 좀 천민자본주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달려가면서 남 다리 걸어서 자기 혼자 가서 한 바구니를 챙기도록 하는 교육을 그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류학자에게 했던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못 먹어서 슬퍼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먹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 혼자 먹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있었고 있어 왔는데 바로 이런 정신을 회복하는 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게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올바른 그 뭐랄까요 방향 모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온갖 그 프로그램과 단편적인 파편적인 그런 걸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요약을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은 앞부분 여기 말씀을 주로 드릴 텐데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최고다. 저는 지금 아무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도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한 명 정도가 한 번쯤 당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 그러나 그걸 바로 학생회면 학생회, 교사회면 교사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유럽의 많은 학교들을 돌아다녀 볼 때 바로 학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민주적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는데 독일의 헬레네 랑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담배를 피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대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개 선생님이 담배를 피웠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바로 그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운영위원회들과 교장 선생님 면담 시간에 이야기돼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런 아주 간단한 민주적 작동 원리를 외면하고 우리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비민주적인 그런 학교를 그대로 둔 채 일각에서는 그런 학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이 순량한 이 황국 신민을 기를 수 있겠다는 그런 일제시대부터 있어왔던 그런 흐름 속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제 원고에도 일부 썼습니다만은 그 요즘에 저는 정말 언론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는 것이 겁나요. 거기 가면 막 그 뭐 옆에 밑에 그 성적인 막 그런 게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게 다 애들에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 예. 그러면서 무슨 뭐 성이 문란하고 뭐 성이 어떻고 말이죠. 이 어른 세대들의 민주주의, 어른 세대들의 윤리의식, 어른 세대들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도록 하는 아주 이 선도적인 실천이 전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나는 일이겠죠. 저는 진짜 인성교육의 진정한 대안은 아주 확실하게 여기 자료집 속에 그 세 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보다 좀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학교가 삼정중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삼정중학교는 저기 강서구 방화동에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냥 일반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는 이 빈부의 격차도 크고 이 사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학교 폭력도 많고 뭐 아주 힘든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를 4년 동안 하면서 그 학교에 김승규 선생님이라고 저는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자치와 자유를 촉진시키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보이는데 그분과 다른 선생님들이 4년 동안 자치활동 학생회 중심의 자치를 지원했는데 그 뭐냐면은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를 아이들이 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학교 초기에 이제 혁신학교 되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 왕따 따돌림이랄지 폭력이 있어서 전학 가는 애들이 질비하고 그랬었는데 이 4년 동안 이 그야말로 자율과 자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면서 이 학교는 지금은 이 학교 안에서 담배 피는 문제는 뭐 이미 존재하지 않고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자존감이 높아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학교 아이들을 여기 이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갔을 때 말하자면 눈에 띄게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막 기가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는 남을 배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덕목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덕목 하나하나를 오늘은 뭐 효도를 배우고 내일은 뭐 배려를 배우고 모레는 뭐 나눔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 안의 풍토 속에서 가장 핵심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선생님들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는구나. 그래서 이 학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외부에서 온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교보에서도 그 학교에 생태 교육 막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돈을 쓸 때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너무 바빠요. 대학 교수님도 바쁘고 사회운동하는 분들도 바쁘고 너무 바쁜데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것만 조금 줄여주면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 학교 아이들은 지금은 뭐 학원 가야 되니까 학생회 못한다고 하지 않고 학생회 회의를 뭐 거의 자기들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학교의 사례는 아마 조만간에 책으로 좀 나올 텐데요. 이런 학교, 그 다음에 국사봉 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혁신학교이고 동작구의 그 상도동 국사봉 밑에 있는 아주 살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였고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공동체 생활협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생회가 중심이 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자기들이 지킬 공동체의 어떤 약속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국사봉 아래 성대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에너지 절전소랄지 성대골 작은 도서관 여기 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막 선생님과 함께 교육활동하기도 하고 또 학교 아이들이 밖에 나오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아주 풍성한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삼정중학교나 다름없이 그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막 활기차고 아이들이 그야말로 기가 살아있고 하는 학교로 변했어요. 그 풍토로 3년을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 풍토 속에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저는 불과 한 10년 만에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건강한 민주적인 나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의정부의 그 사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의정부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정부는 지금 의정부의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까지가 함께 모여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기들이 지금 의정부를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북부청사를 일부
그 친구들이 접수를 했어요. 예. 예. 가서 자기들이 막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간으로. 그래서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자율과 자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성교육의 진정한 대안일 수 있다고 아주 확신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